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 중인 중국. 강력한 쇄국 정책과 모든 자국민 해외 출국 금지 강추. 중국의 경제 침체는 진핑이 원인이 크다고 하던데 이번에도 중국 경제는 힘들 듯. 미국이 동맹국의 핵폭탄과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을 승인하여 보유하도록 하기 전에 한국은 서둘러 조속한 시일 내에 보유할 수 있도록 미국과 담판을 져야 한국이 생존할 수 있다. 중국의 군사력이 더 비대해지기 전에 한국도 정신 차려 철수하는 미국이 언제 바뀔지 담보가 안 되는 상태를 주시하여 미국의 손실 전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라도 핵폭탄 개발을 미국과 협상하여 중국 세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그동안 한국 부동산 시장을 폭등시킨 주범, 중국 영글족의 패가망신이 멀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서울을 비롯한 부산, 제주, 심지어 세종시까지 한국 부동산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했는데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부동산을 무순위로 청약하며 내부 몰락 조짐을 보이면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해외에 나가 있던 중국 자본 역시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으며 한국 부동산을 모두 쓸어 담을 듯한 기세로 털어가던 중국 투자자들 역시 최근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알거지가 되어 서해로 돌아가는 중국인들, 그리고 중국 부동산값 폭락 사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비책까지 이슈 거리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2000년대 이후 경제가 성장하면서 집값까지 덩달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건설사는 앞다퉈 은행에서 돈을 빌려 건물을 올렸고 중국인들 역시 너나 할 것 없이 대출로 집을 샀죠. 돈이 넘쳐나자 값싼 이자를 등에 업은 중국 투자자들은 세계로 눈을 돌렸는데요. 덕분에 전 세계 부동산 시장까지 폭등시키는 등 이래저래 탈아시아급 민폐국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대한민국도 그 유탄을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2015년 이후 외국인에게 판매된 전국 아파트 약 3만 채 중 2만 채가 중국인 소유가 되었다는 악재 섞인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이러다가 세종시나 제주도가 중국 땅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번에도 하늘은 대한민국의 편으로 중국 스스로가 자멸하면서 한국을 위기에서 도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로 중국 내 부동산 1위 기업 헝다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잘 나가던 부동산 대기업이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중국 부동산의 위험성을 전 세계가 감지한 것입니다. 헝다 그룹의 상황은 얼마나 개판 1분 전이었는지 수십 번 파산시켜도 모자랄 정도였지만 중국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1위 부동산 기업이 무너졌을 때 받는 중국인들의 심리적인 충격인데요. 자신들을 세계 최강국쯤으로 여기는 환상이 깨졌을 때 나타날 사회 불안이 중국 공산당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더구나 헝다는 각 지방 정부별로 법인이 설립되었는데 헝다 그룹의 부도가 확정되면 그 피해를 지방 정부가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율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30개가 넘는 지방 정부의 부채율이 평균 300%가 넘고 천진 같은 경우는 GDP 대비 600% 가까운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돈 나갈 곳은 많은데 재정이 고갈돼 버려 불만이 쌓인 지방정부와 사회 불평등으로 분노한 중국인들이 미쳐 날뛰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이 엄청난 위기를 시진핑 스스로 자처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중국 공산당은 집값 폭등이 시작되면서 양극화가 극에 달하자 M1 부동산 시장을 부수기 시작했는데요. 우후죽순 사업 확장에만 열을 올리던 중국 부동산 기업들은 체질이 약해졌는지 작은 외부 충격에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금난을 겪은 건설사는 공사를 중단시켰고 중국 전체에 미분양된 아파트가 넘쳐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엔 중국만의 독특한 아파트 분양 방식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선 분양자가 정식 계약할 때 잔금을 모두 지불하고 건설사는 분양자에게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방식으로 개발업체가 건설을 중단하자 분양자가 대출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입니다.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아파트의 대출금 이자를 분양자가 꼬박꼬박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예비 분양자들이 상환 거부로 맞서는 등 공산 국가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베체라식 데모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붕괴가 기타 경제 위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장이 큰 이유는 그 규모 때문인데요. 일단 중국 은행들이 건설사에 물린 금액이 500조 원 정도인데요. 500조 원이란 금액도 엄청난 규모지만 예비 분양자에 나간 대출 일경 1000조 원 중 부실 채권의 규모가 3100조 원이란 사실에 전 세계가 경악한 것입니다. 그동안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않고 부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던 중국 공산당의 민낯을 공개한 것은 시티은행이었는데요. 시티그룹은 상반기 부동산 대출 분석이란 문건에서 중국 공산당의 미흡한 대처로 세계 경제가 위험에 처했다라며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를 경고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 역시 중국 120여 개 도시에서 예비 분양자들의 거부 운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총 부실 규모가 7경 3천조 원 또는 그 이상으로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며 위기가 미인식으로 확산한다면 중국 국영기업까지 파산할 것이라며 지구멸망급 중국 부실 규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모든 토지가 국가에 귀속된 공산국가인 중국은 부동산의 시가총액이 미국의 2배에 가까운 9경 원 정도인데요. 주식과 채권 시장 규모의 몇십 배에 달하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줄 재앙 덩어리 부실 폭탄을 그동안 꼭꼭 숨기고 있던 것입니다. 흔히들 자본시장의 가장 큰 장점으로 리스크 분산을 꼽는데요. 시진핑은 중국은행에 독박을 씌우고 지방정부는 파산하건 마른 건 모른 척하며 자신은 오로지 장기 집권 플랜에만 열중하고 있죠. 그런데 전 세계를 더욱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은 이런 부실 채권 규모를 중국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신이나 외국계 증권사가 조사할 때마다 그 규모 산정이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총 부실 채권 금액 산정을 포기하는 평가사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중국 GDP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이 붕괴한다면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역시 같은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미 뱅크 오브 아메리카마저 경고했는데요. 미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와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미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는 최악의 사태로 접어들었다라며 뒤늦게 정신을 차린 중국 공산당은 얼마 전부터 부랴부랴 건설업에 대해 은행 자금을 지원하고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 소득세를 환급해주고 공무원에게 부동산 구매를 장려하는 것도 모자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출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약발이 전혀 안 먹히고 있습니다. 이미 시기적으로 완전히 뒷북치는 정책인데다가 현재의 시장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시진핑은 부동산 산업의 침체가 이어지면 경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는지 잘못된 정책을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여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중국에선 하루가 멀다고 부동산을 위한 블록버스터급 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불경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국가마다 어쩔 수 없는 조정 과정임을 받아들여 금리 인상 등 뼈를 깎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직 시진핑 연임을 바라보며 달리는 중국은 이를 외면하고 다시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려 민중의 사기를 올리겠다는 생각뿐입니다. 2021년은 중국 공산당이 설립된 지 100주년이고 2049년은 중국 인민공화국이 설립된 지 100회째인데요. 시진핑은 바로 그 시점을 가장 현대화된 부유한 강국 중국을 완성하는 시기로 잡은 것입니다. 즉, 앞으로 자신이 최소 20년은 더해 먹겠다는 계획을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터무니없는 독재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선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중국엔 빈집 상태의 아파트가 1억 채가 있으며 미분양 또한 3천만 채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해마다 빈부격차는 심해져 겨우 국민소득 1만 달러 정도의 개발도상국임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3%가 안 되고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으며 사회 불평등 지수도 2001년 0.599에서 2020년 0.704로 크게 확대되는 등 해마다 주민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는 것이죠. 집권 10년 찍고 30년 더 라는 장기 집권의 꿈을 꾸는 시진핑은 마음이 급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금융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에 올인한 중국 공산당의 정책이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정산의 시기를 몇 년 더 늦추기만 할 뿐이고 상처는 더욱더 깊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당장 고름을 짜내도 모자랄 판에 썩은 팔을 억지로 몸에 계속 붙이고 있는 격이죠.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흔들리고 있으며 금리는 앞으로 더 올라간다고 하며 안 좋은 소식들 뿐인데요. 천국과 지옥 수준으로 차이가 분명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게다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인들이 우리 땅을 몽땅 쓸어간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우리나라 국토 면적 전체의 0.25% 정도이며 2016년을 기점으로는 해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가장 많이 소유한 외국인은 금액별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순으로 생각보다 중국의 비중이 작은데요. 더구나 미국이나 유럽으로 표시된 통계의 경우 우리나라 교포들이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외국인이 산 부동산 총액은 더욱 낮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걱정했던 제주도 역시 중국인 방문객이 줄어들면서 중국인 소유 비율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려갔다고 하죠. 여기에 다소 충격적인 사실까지 전해지는데요. 바로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해외 부동산 펀드 소식입니다. 해외 부동산 펀드 설정액은 54조가 넘는데요. 2010년과 대비해서 보면 10년 동안 거의 2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며 특히 한국기획재정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잔액이 23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통계는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액수가 아시아 전체 해외 부동산 투자의 절반이란 사실인데요. 한국은 일본, 중국을 넘어서는 아시아 최대의 부동산 투자국이란 뜻이겠죠. 외화 보유고와 수출 품목 등 대한민국의 기초 체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견고한 만큼 잠깐의 힘든 시간이 지나면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안정을 찾고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게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당장의 위기를 외면하고 시진핑 연임에 올인한 중국은 몇 년 후 진짜 위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천안문 사태를 기억하는 중국 공산당은 권력을 잃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며 언발에 오줌을 누고 있는데요. 언제나 중국의 위기는 한국의 기회였다는 점을 잊지 말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동부유론을 꺼내든 뒤 중국 사회가 이를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중국의 저명한 자유주의 경제학자가 과도한 시장 개입 시 공동빈곤의 위험이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중국은 최근 부채만 351조에 달하는 중국의 유명한 부동산 재벌 헝다의 파산설이 흘러나오면서 중국판 리먼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장외일 베이징대 교수는 최근 경제 50인 논단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시장의 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정부 개입에 자주 의존하면 공동빈곤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비판은 시 주석이 지난달 중앙재경위원회 회의 당시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론을 강조하자 알리바바가 2025년까지 1천억 위안 18조 원을 내놓기로 하는 등 빅테크 기업들의 거액 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중국의 장 교수는 과거에도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을 비판한 바 있었다고 밝히며 하지만 지난해 중국 정부 정책을 공개 비판했던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철퇴를 맞은 데 이어 중국 당국이 강력한 규제 처벌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반대 목소리를 낸 만큼 자신의 의견이 더 많은 시선을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교수는 기업이 부를 창출할 요인이 없다면 정부가 빈곤층에 이전해줄 돈이 없을 것이라면서 기부는 상류가 말라버린 강처럼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계획경제는 빈곤층에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빈곤층이 생겼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시장 지향적 개혁만이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자유경제는 보통 사람이 가난의 족쇄를 풀고 부유해질 기회를 잡도록 할 수 있다면서 중산층의 소득을 늘릴 최선의 길은 기업과 시장 경쟁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은 중국 교수의 위챗 계정에 올라왔다가 곧바로 삭제됐고 공익성 민간 학문 기구인 C50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글도 현재는 내려진 상태입니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 중심거시 경제연구부 연구원을 지낸
웨이자임도 중국의 창작 상하권이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반독점은 맞지만 행정적 독점과 국유 기업의 독점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중국 당국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식의 정부 개입은 중국의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민영 기업을 보호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할 시장 친화적인 정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자본과 재능 있는 사람 혁신을 잘 대하는 게 중국의 장기적 경제 성장과 지속적 성공 공동부유를 위한 열쇠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왕샤오추 중국개혁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발표한 글을 통해 공동부유가 시장경제하에서 추진돼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중국이 철 지난 행정적 개입 방식에 의존해 개혁전의 구체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은 공동부유론에 대해 빈곤층을 돕기 위해 부유층을 죽이는 게 아니라면서 파이를 키워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며 먼저 부유해진 사람이 뒤처진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중국은 이런 일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이 파산 몰린 것입니다. 약 351조 원에 이르는 부채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헝다그룹이 파산할 경우 1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선분양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고 중국 경제의 한 축인 부동산 시장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미국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중국에서 재현되는 것 아니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주요 은행들과의 회의에서 헝다그룹이 20일까지로 예정된 대출 이자 지급을 못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홍콩 증시에서 헝다그룹 주가는 바닥을 쳤고 이는 지난 최고가를 찍은 지난해 대비 90.3%나 하락한 숫자였습니다. 중국은 덩달아 채권 하락도 동반됐습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2023년 5월 만기인 헝다그룹 회사채가 30% 넘게 폭락하자 13일 헝다그룹 채권 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이어 16일 헝다그룹은 이날 하루 동안 역내 모든 채권 거래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홍콩 증권가에서 헝다그룹의 파산설이 확산하자 회사 측은 회사가 전례 없는 어려움에 부딪혔다. 전력을 다해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파산설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중국에서 1997년 설립된 헝다그룹은 부동산 사업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창업자 중국인 쉬자인 회장은 2017년 중국 부호 순위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이어 금융, 건강관리, 여행, 스포츠 분야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관련 대출 회수에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헝다그룹의 돈줄이 막히게 된 것입니다. 헝다그룹 부채는 지금까지 1조 9,700억 위안 351조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기 자본은 4,110억 위안 74조 원으로 부채 비율이 474%에 이르는 것입니다. 홍콩 언론 닝보에 따르면 헝다그룹은 이런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홀리안 로키를 자문사로 정했으며 홀리안 로키는 구조조정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계 투자은행으로 앞서 미국 리먼 브러더스, 제널 얼모터스 등의 구조조정 작업을 맡기 또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헝다그룹은 이미 150만 명에게 분양권을 선지급하고 이들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아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헝다그룹이 파산할 경우 이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전망되고 있으며 또 중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일시 중단되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 전체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6.4%에 이르고 토지 구매 비용까지 고려하면 25%까지 올라간다고 밝혔습니다. 헝다그룹이 발행한 달러채가 국제 금융시장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왔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266억 달러, 3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헝다그룹 달러채가 국제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헝다그룹 위기가 중국판 리먼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헝다그룹 상황을 전하면서도 리먼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제매체 신랑 차이징은 중국 부동산 시장은 리먼 사태 당시 미국 부동산 시장의 금융 운용 방식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또 중국 경제가 튼튼하고 경기 회복 엔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위기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푸링휘 대변인은 헝다그룹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중국 정부의 통제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중국 당국은 공동부유를 내세워 중국 내에 있는 카지노를 통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중국인 전문가는 마카오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중국이 감염증으로 인해 글로벌 관광객 매출 타격이 큰 가운데 중국 본토와 홍콩 큰손들마저 정부 눈치를 보느라 카지노 발길을 끊으면서 존폐 위기에 놓였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를 앞세워 주요 산업 국유화까지 나선 가운데 이번엔 글로벌 기업들이 주로 투자해온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에 규제 칼날을 겨누면서 공포감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지노 업체들이 이번 헝다그룹 사태 때문에 중국 당국이 돈줄인 카지노로 시선을 돌리자 마카오에서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쫓겨날 수 있다는